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새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TV 광고가 사라질 것이다. 지금 뭐 대기업들도 공중파 TV 광고보다는 SNS 채널의 광고에 또 더 많은 광고비를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이 광고 자체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뭘 알아버렸냐면, 유명 연예인들, 이쁜 연예인들이 나와서 바르는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그 연예인과 똑같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렸고,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갔는데 그림과 똑같이 안 나온다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알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TV 광고보다 오히려 더 신뢰를 하는 건 이쁜 연예인이 바르고 있는 화장품 광고보다 시골 할머니가 쓰고 난 구매 후기를 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광고 없는 세상의 예고편을 보여준 게 하나 있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광고 건너뛰기를 누르셨죠.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어를 쓰시는 분들은 광고를 안 보죠. 지금 이런 것들이 광고 없는 세상의 예고라고 합니다. 이 광고를 건너뛸 수 있게 해주는 TV 프로그램 녹화 장치를 티보라고 합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거의 건너뛰기를 누르셨죠. 20세기가 끝나가던 마지막 몇 달 사이에 때맞춰 출시된 티보는 추가적인 가처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훨씬 가치 있는 것, 즉 시간과 교환할 수 있게 해줬다. 그 시간조차도 아깝다는 얘기죠. 티보를 소유한 사람은 인내심을 약간 발휘해 사전 계획만 세워둔다면 다시는 광고를 볼 필요가 없다. 광고는 가난하고 기술적으로 문맹인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티보는 이 브랜드 시대가 제품의 시대로 전환되기 시작했음을 알렸고, 실제로 브랜드 시대는 2020년 여름에 종말을 맞았다. 뭔가 봐야 되는 것들과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은 이제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보지 않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 광고가 나를 홀리는 거구나, 나에게 장사를 하는 거구나 를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0년 여름에 이 종말이 맞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 아시죠? 백인 경찰들에게 좀 무참히 맞아서 죽게 된 미국의 흑인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이 사람들이 많은 걸 깨달아 버렸어요. 백인이 파는 물건을 똑같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 제품을 구매를 하는데, 이 백인들의 근본적인 사상 자체는 흑인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는 이런 베이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깔려 있다. 이거를, 그 실체를 그대로 보게 된 사건이 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이었죠. 잠시 코로나를 잊게 해준 사건이었지만 굉장히 그 안에서 많은 이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흑인들이 얘네들은 아직도 우리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 저변에는, 그 베이직에는 우리를 깔아뭉개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말 더 깜짝 놀라게 된 건, 그 회사의 광고, 그 백인들이 만든 회사 제품의 광고에 또다시 조지 플로이드를 약간 측은하게 만드는 문구를 써서 광고를 했다는 거죠. 이게 2번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대중들을 완전히 무시를 한 거죠. 우리도 이 일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광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행동들이 별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그들의 브랜드 마법은 흐지부지 끝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자본주의적 백인들이 만드는 광고를 흑인들이 흥미를 갖지 않게 돼버린 거죠. 흑인의 권리 향상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던 회사들은 그간 보여줬던 행동과 그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밝혀지면서 굉장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한 이중성이죠. 이제 결국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인터넷이라는 게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반 대중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 글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접하고 또 보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다 노출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될 것들에 관한 정보들이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전국이 다 카메라에 노출이 돼 있고, 그냥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일반인들이 영상 촬영을 해서 그게 바로 전송이 되고,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또 알게 되고, 거기에 또 흥분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작은 선행, 작은 악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이 대중들에게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광고는 앞으로 계속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저도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아, 광고가 사라지는 시대가 오겠구나. 수많은 SNS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그 구매 후기를 보는 거지, TV 광고를 보고 이제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구나. 자, 그러면 갈수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MBC나 KBS 적자가 매해 1000억, 1200억, 1500억 막 이런답니다. 그러면은 광고로 먹고 사는 이 공중파 방송이 진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뭐 메이저 PD들도 거의 유튜브 채널로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공중파, TV 광고 수신료로 먹고 사는 뭔가 이해관계가 성립이 돼서 방송을 송출하고 광고를 송출하는 이런 공중파보다는 오히려 우리 할머니가 써보고 난 주름을 개선해주는 화장품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누구한테 돈을 받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이해관계 없이 실시간으로 업로드가 돼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라디오 광고까지도 2020년에 14%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미국 내 사망률은 0.5에서 1%로 집계되는데 미국 언론사들의 사망률은 이보다 10배나 높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언론사, 방송사들의 사망률은 10배나 높은데 페이스북과 구글은 오히려 고용이 늘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TV 광고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광고비를 주는데 아무리 나쁜 제품도 올릴 거 아닙니까? 좋다고. 그런데 이렇게 페이스북과 구글에 수많은 댓글과 구매 후기, 별표 쳐진 거에 사람들은 더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구글의 고용은 갈수록 늘 수밖에 없죠. 광고 중에 또 인쇄 광고가 또 많이 사라졌잖아요. 미국의 한 호텔에서 매출이 감소를 하니까 첫 번째로 감액을 했던 부분이 이 인쇄가 돼서 나왔던 전단지라든가 이런 종이 광고였답니다. 브로셔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25% 감소를 해서 고정비가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인쇄비를 줄였는데 매출은 그대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광고, 간판 이런 것보다 디지털 안에서 광고나 간판을 세워야 된다. 이 컴퓨터 안에서, 인터넷 안에서, SNS 안에서 나의 간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들은 계속 했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가치와 프라이버시를 교환하는 세상이 온다. 가치와 프라이버시. 이 문구의 내용을 제가 쭉 먼저 읽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냐, 이게 개인정보, 본인들의 개인정보, 이거에 대한 빅데이터,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드로이드 폰을 쓴다거나 그리고 iOS 버전을 쓰잖아요. 애플하고 뭐 삼성 이런 식으로. 제가 애플을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어떻게 책에서는 써놨냐. 이전에는 가치와 시간을 맞바꿨는데 이제는 가치와 프라이버시를 교환해야 되는 것이다. 본인 개인정보. 이게 무섭거든요. 혹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삼성폰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꼭 이거를 좀 깊게 좀 들으셔야 될 거예요. 예전에는 가치와 시간을 맞바꿨는데 지금은 가치와 프라이버시를 교환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써놨어요.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는 대가로 초기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인 괜찮은 제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이 안드로이드 모바일을 쓰는 분들은 본인의 빅데이터, 본인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검색하고 어디를 가고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디서 결제를 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본인한테 프라이버시죠. 그 모든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를 요구하는 회사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반면에 아이폰 사용자는 훨씬 많은 돈을 내고 고품질의 브랜드 제품을 구입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데이터가 악용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라고 써놨어요. 저와 같은 경우는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해요.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에게서 하루에 1200개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해서 구글의 데이터 마이닝 본부로 보낸다. 그 사이에 누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놈이 본인의 데이터를 빼갈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은 하루 200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애플은 그 데이터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애플은 이 데이터로 장사를 안 해요. 애플 CEO죠. 팀 쿡이 2018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객을 제품으로 삼아 수익화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제가 애플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디지털 안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항해를 하고 있어요. 항해를. 정말 한번 잘못 걸리면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프라이버시와 가치를 거래하는 대중이고 아이폰 사용자는 443달러짜리 센서와 칩셋을 얻기 위해 1249달러의 세금까지 더 내고 프라이버시와 신분 표시라는 사치를 누리는 부유층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디지털 안에서 구글, 유튜브 이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우리가 본 영상을 추적하고 그 내용을 우리와 관련된 다른 정보와 연결을 한다. 우리가 본 영상을 추적을 하고 그 데이터를 원하는 회사에게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우리가 속한 여러 집단의 광고를 판매하려고 한다. 근데 지금 넷플릭스 굉장히 많이들 보시죠. 넷플릭스는 iOS 모델처럼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진영에 속해 있다. 다행이죠. 그러니까 유료, 돈을 지불하고 보는 채널들은 굉장히 보안에 철저하고 무료로 보는 유튜브는 보안에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고객의 돈을 내고 훌륭한 컨텐츠를 얻는다. 유튜브 컨텐츠는 품질이 좋지 않지만 무료다. 회사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자녀가 백인 국수주의자가 되어도 상관없다면 유튜브를 이용해도 괜찮을 것이다. 아이들도 너무나 많이 보죠. 무료니까. 넷플릭스는 유료이기 때문에 약간 꺼려지죠. 그래도 유료로 건전한 컨텐츠를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쓰면서 유튜브를 자주 본다. 그러면 나의 정보들이 어마어마한 곳으로 뿌려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좀 제 생각에는 좀 유익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갈수록 광고는 사라지고 우리들의 빅데이터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많은 곳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